안녕하세요 여러분, 월요일 아침 상승미소입니다. 주말 특히 한국 시간 토요일 새벽 인텔의 주가가 16%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우리 주요 경제신문에서 인텔의 폭락과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주식의 악재라고 판단을 해서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일단 제목만 보시고 그냥 가시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끝까지 보셔야 여러분들 친수익파 대열에 합류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부터 확인하시죠. 인텔발 대형 악재, 반도체 주식 폭락 오는가? 최근 삼성전자는 그렇지만 반도체 주식들 후공정, 그 다음에 전공정 할 것 없이 조금씩 올라가는 분위기였죠. 이제 드디어 반도체 쪽으로 순환매가 오는가 라고 분위기가 좋아질 무렵 인텔발 대형 악재가 터졌습니다. 인텔 토요일 새벽 이미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6.2% 폭락했습니다. 60달러에서 50달러로 거의 폭포수처럼 내려앉았죠. 그런데 인텔 주식만 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요 반도체 업체도 전부 다 4% 이상,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는 6.72%나 급락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우리 연관이 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4.85% 하락했죠. 테슬라 중간에 끼어 있는데 그 이유는 마지막 장면에서 보여드릴 것이고요. 이렇게 인텔의 폭락, 그리고 반도체 주요 업체의 동반 급락. 도대체 인텔에는 무슨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요? 보시는 신문 기사 제목처럼 인텔은 한국 시간 금요일 아침이죠. 미국 시각으로는 목요일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깜짝 실적, 좋은 실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인지 기사 제목대로 또 다른 발표가 있었다. 다른 사항 때문에 폭락했습니다. 저 기사 제목에 있었던 안에 기사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텔은 차세대 반도체 출시 일정을 연기해 시장을 실망시켰다.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CPU입니다. 7나노 CPU 출시를 이미 한번 1년 연기를 했던 걸 다시 한번 두 번째로 6개월 다시 연기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인텔의 최근 경쟁자가 AMD죠. AMD는 이미 7나노 CPU가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고, 현재 5나노급 CPU를 개발 중에 있는데, 아무리 인텔이라 할지라도 벌써 두 번째 CPU, 차세대 CPU 일정을 연기했다. 시장의 신뢰를 잃었고, 이거 다음번에도 믿을 수 없어 라는 분위기가 팽배한 거죠. 이런 이유로 인텔 주가가 16%나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인텔보다 중요한 게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이죠. 인텔의 7나노 CPU 개발 연기가 삼성전자의 악재? 악재입니까? 이런 보도가 금요일과 다음에 토요일에 그것도 유력 경제신문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인텔의 개발 연기가 삼성전자와 메모리 반도체 업체의 대형 악재라는 보도인데, 일단 그 보도 기사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금요일 오후 장 마감 후에 서울경제신문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인텔의 7나노 칩 출시 연기에 삼성 메모리 뜻밖의 악재다. 악재로 기록을 했죠. 그러면서 이 내용, 밑에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구동할 D램, 낸드 구매도 미뤄진다. 여러분, 메모리 그러면 저장 장치죠. D램 반도체는 정보를 저장하고요. 저장한 정보를 불러오는 게 CPU죠. 불러와서 처리하는 게 CPU입니다. 그런데 CPU와 D램은
뭐 D램이 일방적으로 좋은 제품을 뭐 가령 지금 DDR5, DDR4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CPU에서 불러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의 급에 맞는 CPU가 있어야 D램도 이 사양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제품이 7나노 칩이 연기가 되니까 지금 현재 이미 개발해놓은 삼성의 DDR5 같은 메모리 구매도 미뤄질 수 있으니 악재다. 이렇게 서울경제가 해석을 한 거죠. 그런데 이날 기사만이 아닙니다. 토요일 25일 아침 기사로 또 나왔습니다. 흔들리는 인텔 제국, 한숨 짓는 삼성전자. 한마디로 여기도 똑같습니다. 인텔의 CPU 출시 연기, 7나노급 CPU가 6개월 다시 개발 연기가 됐죠. 이는 메모리 수요 창출의 악재다. 그러므로 삼성전자의 악재고, 삼성전자의 악재면 하이닉스의 악재고, 코스피 코스닥에 있는 다른 반도체 관련 부품 장비 소재 업체의 대부분 악재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서울경제신문이 저렇게 악담을 쏟아붓는 대로 인텔은 진짜로 기사 제목대로 신규 CPU 출시를 연기한 것인가? 이 팩트부터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승미소 잘하는 게 뭡니까? 팩트체크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서울경제신문 앞서 제목 보여드린 그 제목에 있는 기사를 쭉 읽어보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텔은 10나노 기반의 PC용 CPU인 타이거 레이크를 올 3, 4분기에 10나노 기반의 서버용 아이스 레이크는 연내 출시한다고 밝히며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했었다.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10% 폭락하는 등 시장 우려가 상당하다. 자, 7나노 제품은 나오지 못한다. 6개월 더 기다려야 한다라고 얘기한 거 맞는데 인텔은 10나노 기반의 CPU는 3, 4분기에 서버용 아이스레이크는 연내 출시한다. 이 기사에도 나왔어요. 그렇다면 10나노는 뭐고 7나노는 뭐고 현재 인텔의 주력 CPU는 몇 나노냐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인텔의 주력 CPU는 14나노 제품입니다. 14나노 제품이 D램 반도체 DDR4와 매칭이 되죠. 그래서 현재 메모리 반도체의 주력은 DDR4입니다. 자, 현재 인텔의 주력 CPU가 14나노 제품이고 기사 내용대로 보면 10나노가 14나노의 상위 버전 10나노가 올 3분기 서버용 CPU는 연내에 출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7나노는 뭐고 10나노는 뭐야? 그런데 원래 인텔은 10나노 서버용 CPU는 내년에 출시한다 예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10나노 서버용 CPU도 내년 연말이나 돼야 출시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10나노 제품은 PC용이나 서버용이나 다 올해 내에 출시한다. 어떻게 보면 신제품이 출시가 빨라진 겁니다. 자, 이제 좀 이해되십니까? 10나노 CPU, 인텔은 10나노 CPU를 예상보다 빨리 내놓고 10나노 CPU 제품은 DDR5에 매칭되는 CPU다. 그런데 개발을 연기한 7나노 제품은 10나노를 건너뛸 수는 없는 거죠. 10나노 다음 버전이 어렵다는 얘기지 14나노 다음 버전 10나노는 예상보다 빨리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게 악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DDR5에 매칭되는 CPU가 원래는 내년 말 PC용 그 다음에 서버용 나오기로 했던 게 연말에 올해 안에 나오니까 DDR5는 지난번에 표준 규격 정해졌으니 이제 이제 판매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인텔만 보면 7나노 제품 출시 지연은 인텔에게는 무조건 악재가 맞습니다. 인텔에게는 7나노 제품 출시 지연이 악재이기 때문에 16% 폭락한 거라는 겁니다. 왜 인텔에게는 악재냐? 앞서서 이미 말씀드렸죠. 7나노 제품 출시는 원래 1년 전에 이미 1년을 연기했던 것이고 두 번째로 다시 6개월을 연장하니 시장에서 신뢰를 잃어버린 거죠. 인텔에 뭔가가 있다. 기술 개발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왜?
경쟁사인, 물론 경쟁사라고 해봤자 인텔의 전체 시장에서 10% 정도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AMD라고 하지만 AMD는 이미 7나노 제품이 나왔고 그리고 앞선 상위 버전 5나노 제품을 개발 중인 상황에서 인텔은 7나노가 또 연기되니 인텔에게는 악재가 많습니다. 하지만 서울경제신문의 해석대로 7나노 제품이 나오지 않고 10나노 제품이 나온다? 이게 악재다? 아니죠. 삼성전자와 한국 반도체 업계는 이게 호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단순히 DDR5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텔 CEO의 말을 천천히 듣다 보면 반드시 삼성전자와 한국 반도체 업계에는 이게 대단한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힌트를 넣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왜 인텔의 기술개발 지원이 한국 반도체 업계와 삼성전자의 호재인지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미 앞서서 미리 말씀드린 DDR5에 매칭되는 첫 번째 CPU 출시, 이게 10나노 제품 인텔의 CPU 출시입니다. 이게 기존보다 3개월 이상 빨라지고 서버용은 6개월 이상 빨라지는데 이게 악재가 될 수 없죠. 무조건 호재입니다. 왜? 이미 2주 전에 DDR5의 표준 규격이 국제 표준 규격이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현재 AMD의 7나노 제품의 CPU조차도 DDR5에 매칭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DDR5는 이미 1년 전부터 개발이 끝났고요. 올해 초에는 미국의 마이크론마저도 양산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매칭되는 CPU가 없었는데 그게 10나노 제품에서 DDR5에 매칭이 되고 그걸 예상보다 빨리 개발 출시가 된다. 그걸 확언했는데 무조건 호재가 되죠.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삼성전자는 D램만 있는 게 아니죠. 뭐 휴대전화 사업부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지만 삼성전자의 반도체 두 번째 사업이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 위탁 생산이죠.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에 인텔의 이 악재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인텔은 지금 현재 7나노 제품 생산 아예 그걸 6개월 연장한 이유가 ARM처럼 설계 문제도 있지만 자체 생산의 수율 관리도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있고 이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결국 인텔의 7나노 CPU 생산을 삼성 또는 TSMC에 위탁할 가능성이 슬금슬금 나오기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토요일 오전에 블룸버그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인텔의 스터닝 페일러, 그죠? 깜짝 놀랄만한 실패, 7나노 제품 출시 지연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미국 칩 섹터의 변화를 가져올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무슨 변화? 밑에 빨간 박스 보이죠? World Largest Chip Maker, 이게 인텔입니다. 인텔이 Consider Outsourcing Manufacturing입니다. 즉 자체 생산을 떠나서 외주 파운드리에 위탁 생산할 것을 고려 중이다라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 위탁 생산은 뭐고 자체 생산은 뭔지 헷갈리시죠? 그래서 CPU 출시, CPU 양산 과정의 일반적인 과정을 제가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CPU는 크게 위탁 설계, 요즘 소프트뱅크가 판다 만다 하는 ARM이 위탁 설계를 주로 하죠. 즉 설계를 ARM에 맡겨서 그 설계한 걸 가지고 인텔이나 CPU 업체들, 퀄컴, AMD, 엔비디아 이런 회사는 CPU를 완성합니다. 즉 설계한 걸 가지고 자체 여러 기술을 넣어서 양산 준비를 끝내고 양산하는 것은 자체 생산하든지 대부분 위탁 생산, 파운드리에 위탁을 합니다. 이 3단계 과정이 일반적인 CPU 출시 과정이고 다른 CPU, 모바일 CPU인 퀄컴, 그 다음에 그래픽 CPU인 엔비디아, 그리고 인텔의 경쟁자 AMD, 그리고 애플마저도 이 과정을 거치는데 인텔은 이 과정을 안 하고 이 3단계 과정을 전부 다 자체적으로 처리해 왔어요. 문제는 자체적으로 과거에는 기술 개발 능력이 됐을 때는 자체적으로 처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 2년 동안은 너무 시간이 지연되고 회사가 망가진 느낌입니다. 그래서 최근 애플이 나 인텔의 CPU 안 써 이러면서 암을 통해서 설계를 위탁하고 자체 CPU를 만들겠다 선언을 한 거죠. 즉 인텔은 이 3단계 과정을 모두가 자체적으로 처리했었는데 다른 회사는 오로지 가운데만 하고 위탁 설계와 위탁 생산은 전부 다 맡겼던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 블룸버그 뉴스는 뭐다? 위탁 생산 파운드리는 이것을 인텔에서 자체로 해결하지 않고 외주를 주겠다라는 그 CEO가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국 언론도 찾아보니까 대형 언론에서는 이걸 제대로 안 했지만 소형 언론에서는 이를 제대로 분석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디지털 투데이 25일 아침에 나온 토요일 아침에 나온 뉴스 이런 제목이 나왔습니다. 인텔 다른 제조사 통해 팁을 생산할 수 있다고 이게 블룸버그하고 똑같은 기사죠. 그래서 이 안에 내용을 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봅 스완 인텔 CEO는 컨퍼런스 콜에서 실적 발표장이죠. 투자자들에게 자체 디자인한 칩 생산을 위해 다른 제조회사를 활용할 것을 검토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는 발언까지 내놨다. 다른 제조업자, 파운드리 위탁 생산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삼성전자의 호재냐? 현재 앞서서 AMD는 인텔의 경쟁사입니다. AMD는 CPU 위탁 생산을 TSMC에서 전량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인텔이 경쟁사가 유용한 TSMC에서 자신의 7나노를 위탁 생산하는 가능성은 적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주력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슬금슬금 나오는 겁니다. 물론 글로벌 저런 다국적 기업에서는 한 업체에 100% 몰아주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MD가 TSMC를 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에게는 이번 인텔의 파운드리 가능성이 호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두 가지 이유, 이게 삼성전자 반도체의 호재인 이유 결정이 났죠.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들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DDR5, 왜? DDR5에 매칭되는 CPU가 생각보다 빨라졌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영업 확대 가능성, 이 두 가지가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봐야 할 주식들은 뭐죠? DDR5 관련 후공정 주식들과 삼성전자 파운드리 협력사를 찾아봐야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TSMC의 매출이 많은 소재 및 장비 업체가 한국에 꽤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도 매출 확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 주목해야 되겠죠. 너무 막연하다고요? 종목을 직접 알려달라고요? 그렇게 알고 싶으면 여러분 제가 약을 잠깐 판다면 잠시 후에 뒤에 나오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구체적으로 얻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보여드렸던 화면, 저기에 왜 테슬라가 껴있고 그렇다면 왜 다른 반도체 주식들이 하락했느냐? 테슬라까지 껴놓은 거 간단합니다. 미국 시각 금요일 새벽에 인텔의 폭락 때문에 반도체가 내린 게 아니라 테슬라까지 포함해서 저런 메모리 반도체 및 장비 업체가 떨어진 것들은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긴장 관계 때문이었다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시기가 왔습니다. 무슨 좋은 시기? 미국과 중국의 긴장 관계로 반도체 주식이 주춤하고 잘못된 경제신문의 해석, 제 방송을 안 본 우리 또 개미 투자자들은 서울경제신문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으니까 반도체 끝났다고 팔아제낄 거란 말이에요. 즉 잘못된 인텔 관련 보도나 해석, 이 시기에 당연히 조정이 오죠. 그 조정이 왔을 때 여러분 좋은 주식을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왔다. 정말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행운할 수밖에 없다 라고 결론 지으며 방송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어떻습니까? 신문 기사에서 하는 이야기 표면대로 믿으면 여러분은 마이너스 신세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지혜, 여러분 상승미소가 함께합니다. 방송 마치고 제 멤버십 광고가 나가는데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방법,
멤버십 회원들은 배우고 계십니다. 광고 보시고 저는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예, 멤버십 제도 구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셔서 제가 아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멤버십 제도가 무엇인지, 왜 하는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멤버십 서비스 제도의 목표가 무엇인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제 상승미소 경제와 투자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맨 오른쪽에 가입이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 멤버십 가입을 하는 버튼입니다. 이 도대체 멤버십 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어요. 질문하는 것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메일로 저에게 질문을 주셨던 건데요. 가장 첫 번째가 왜 상승미소 당신은 멤버십을 운영하는가입니다. 왜가 가장 중요하죠. 구체적인 제가 꿈꾸는 이유가 왜기 때문입니다. 제가 멤버십 제도를 운영하는 건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경제를 분석하는 방법, 제가 분석하는 방법을 많은 분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 방법이 제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다 하시게 되는 것을 꿈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시장이 관심을 갖는 것.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시장이 문제를 삼을 때만 문제가 되고 아무리 안 좋은 일도 문제를 삼지 않으면 호재가 되기도 하죠. 이렇게 매일매일 시장이 관심을 갖는 것을 알아내고 또 그걸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의 트레이닝을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경제를 분석하고 시장에 관심을 갖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 번 돈을 지켜내고 조금이라도 불리게 되죠. 그러면 제 방송에서 꿈꾸는 친수익파를 양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가 멤버십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 그렇다, 좋아요, 상승미소, 멤버십 제도 도대체 3만 원 내고 가입해야 되는데 당신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묻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멤버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멤버십 제도 하게 되면 커뮤니티 게시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회원 전용의 게시판이 열리는데 여기에 제가 글을 올릴 때마다 여러분의 휴대전화나 그다음에 이메일로 순간적으로 동시에 알림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서비스가 되는데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매일 새벽 미국장이 마치면 미국 증시의 시황을 분석합니다. 단순히 시황이 아니라 미국 증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무엇에 관심을 두는지 거의 모든 섹터를 살펴봅니다. 제가 이 시황을 쓰기 위해서요,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납니다. 그만큼 자세하게, 그 다음날, 우리 이제 아침에 한국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시간 경제 속보 및 지표를 분석해 드립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은 일을 하시면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바빠서 오늘 현재, 그 다음에 미국 증시에서, 그 다음에 한국의 이 증시 개장이 되는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일일이 신경 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으면서 실시간 경제 속보를 전해드리고 그 속보를 그 다음에 지표를 분석해 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지난주 목요일 위안화가 7.0 밑으로 하락하는 것을 속보로 전해드리면서 증시 상황 이야기를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세 번째, 경제적인 사건이 발생하죠. 가령 북한의 지난번에 개성공단 사무소 폭파했던 거나,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미국의 데일리 19 확진자, 이런 뉴스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항상 주목하고 있다가 상황을 해석하고 이 상황이 향후 증시에 향후 경제에 어떻게 이어질지 분석하고 활용하는 방법까지 분석해서 여러분께 계속 글로 올려드립니다.
네 번째는 시장의 대응입니다. 이 DDR5는 월요일 7월 13일 월요일 방송이긴 하지만요. 이미 7월 금요일과 목요일에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는 이런 내용을 제가 분석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시장 웬만한 사람들보다 좀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드리고요. 다섯 번째는 한국 주식만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미국 증시에 거의 실시간으로 영향받고 있는 게 우리 코스피, 코스닥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 그 다음에 미국의 종목들 이야기하고 분석합니다. 이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지난주 아마 수요일인가에 올려드렸던 그림일 텐데요. 핸들러 업체인 어드반테스트입니다. 어드반테스트. 이 업체와 제가 잠시 후에 얘기했지만 추천 종목도 가끔씩 드리는데요. 추천 종목 테크인 후공정 업체죠. 이 업체와 비교한 연관성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는 멤버십 전용 방송도 아주 가끔은 합니다. 지금까지 멤버십 3개월 동안 멤버십 전용 방송을 2번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추천 종목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했었던 이야기죠. 테크인, PSK, 그리고 EUB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요.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좀 더 깊게 연구하려고 메모리 반도체 주식 때가 왔다 이 방송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앞서서 이미 언급한 대로 추천 종목 매매도 합니다. 즉, 매매를 리딩하진 않지만,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지난주에 JYP 엔터를 정리했던 내용인데요. 이미 한 거의 7월 1일일 겁니다. 그때 7월 초에 JYP 엔터를 6월 달이었나요? 6월 말이었나요? 아무튼 JYP 엔터를 추천을 했었는데요. 그냥 단순히 사라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왜 추천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매매할 것인지, 그리고 실제 제가 이제 매수하고 매도한 것을 사진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서 같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도움을 드립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7가지, 크게 7가지의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멘탈 관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독서한 내용 서평을 올리기도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멤버십 비용이 월 3만원입니다. 다른 멤버십에 비해서는 상당히 비싼데 이에 대해서 너무 비싸다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멤버십 비용 월 3만원 너무 비싸지 않은가? 이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비쌉니다. 뭐 비싸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3만원 작은 돈 아닙니다. 그것도 한 달에 3만원씩이니까 상당히 비싼 돈인데요. 왜 3만원이냐? 만약에 5천원이나 아주 작은 돈으로 해버리면 제가 당연히 그 정도만 마음을 먹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5천원을 내면 그 작은 돈이기 때문에 내시는 분들도 그렇게 열심히 쳐다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은 3만원을 내지만 30만원 아니 300만원을 받고 있다 생각하면서 정말 큰 책임감으로 열심히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투자와 경제 공부에 관심 있는 분들, 그들만을 위해서 어떻게 돈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최고의 모임을 추구하고 있고 그렇게 임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요. 실제로 한 달에 한 번씩 결제하는 주기를 보면 거의 95%의 이상의 멤버십 회원들이 계속 연장을 합니다. 그걸로 저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3만원이 아니라 30만원, 300만원 이상의 가치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멤버십 서비스의 최종 목적. 당신이 꿈꾸는 멤버십 서비스의 최종 목적은 뭐냐? 뭐 투자 동아리냐?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꿈꾸는 멤버십 서비스의 최종 목적은 저한테 멤버십 서비스를 받지 않더라도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방식, 하고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전수받아서 멤버십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멤버를 저는 최종 목적으로 합니다. 즉 멤버십 회원들이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나가셔서 더 이상 멤버십 서비스 없어도 스스로 경제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멤버를 트레이닝하는 거. 그게 제가 꿈꾸는 멤버십 서비스입니다. 마지막으로 멤버십 서비스는 그러면 어떻게 가입하느냐? 예, 홈페이지 보면 가입 보이시죠? 저 가입을 누르면
그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그인을 하면 영상 밑에도 가입이 뜨는데요. 그걸 누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곧바로 가입이 진행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가끔 애플 아이폰에서는 가입이 안 되거나 애플 아이폰에서는 또는 아이패드에서는 3만 원이 아니라 4만 원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그대로 다 바로 가입할 수 있고요. 애플의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는 오류가 난다. 그럴 때는 PC에서 가입을 하시고요. 서비스는 안드로이드 폰이든 애플의 아이폰이든 항상 그대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만 약간 분류가 된다. 그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으셨죠? 궁금증이 해결되셨으면 기대하겠습니다. 해결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욕하시는 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서비스를 권유하는 건 그만한 노력, 그 다음에 그만한 뭐라고 하죠? 좋은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